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 3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은요. 리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리스트에 있는 값들의 평균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을 하고요. 정의한다, defin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함수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죠. 우리가 함수 이름은 뭘로 만들기로 했냐면 calculate mean으로 하도록 했어요. mean이 평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다음에는 괄호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콜론 그리고 들여쓰기 코드 작성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능을 보면 리스트를 전달을 받고 리스트의 평균을 리턴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규먼트는 리스트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를 array라고 선언을 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파라미터 이름을 array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만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서 주석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쓰면 되죠. 코드들을 작성하면 되죠. 자, 이거는 숫자. 우리는 이 숫자는 정수이거나 또는 실수이거나 전부 다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할 거고요. 숫자들의 리스트에서 모든 원소들의 원소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리턴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아규먼트가 하나가 있어요. 리스트 하나만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으면 되겠죠. 리스트 하나만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으면 될 거고, 이거는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 그죠?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 숫자들의 리스트.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 숫자, 인트나 플롯, 숫자들의 리스트.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리턴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 되죠. 리턴즈 누구의 평균이다? 어레이의 평균이다. 어레이의 모든 원소들의 평균을 리턴한다. 이런 정도면 뭐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합계를 그 원소의 개수로 나눠야 되죠. 그쵸? 네. 그러면 합계를 계산하는 코드를 이 안에서 다시 작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렇게 계산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면서 이 함수를 호출만 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합계가 된다 그랬죠. 합계가 되니까 한 줄로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calculate sum array 나누기 len array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3번 문제를 드린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탈이 필요하구나. 토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써가지고 어레이에서 토탈 더하기는 x 이렇게 하면 토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값은 토탈을 나누기 개수로 하면 되니까 개수는 랭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뭐 물론 일일이 셀 수도 있어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 렌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지 않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개수라는 의미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n이라고만 할까요?
더하기를 할 때마다 n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 돼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원소가 있으면 토탈에다가 더해주고 개수는 더하기 1.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를 더했으면 원소의 개수는 2개. 세 번째 원소를 더했으면 원소의 개수는 3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안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return averag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n 제외하고요. n 제외하고 토탈을 0으로 시작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전부 더해 나간다라고 하는 코드는 이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함수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걸 갖다가 불러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할 때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리스트 안에 있는 설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의 합계를 리턴해 준다. 어레이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리턴해 준다. 그러면은 얘가 합계겠구나.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뭐만 더 필요하냐면 어레이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것만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램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합계를 개수로 나눠준다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함수를 만드실 때 모든 기능을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씩 작성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다른 함수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진 함수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기능들을 조합해서 우리만의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있으시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되셨습니까? 음.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해보면 위쪽에서 우리가 합계를 계산하는 게 23이라고 하는 거를 찾았고요. 23을 5로 나누게 되면 4.6이 되려나요? 그죠? 4.5로 나누면 5개니까. 23 나누기 5 하면 4.6 맞죠? 5, 6, 32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calculate min array 이렇게 하면 array가 아니라 rand numbers 이렇게 넘겨야 되죠. 얼마 나왔어요? 4.6 이렇게 나왔죠. 요거 다 더하면 23이고요. 23을 5로 나누면 4.6이죠. 정상 잘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죠. 맞습니까? 요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의도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서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아까 어, 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리턴을 해버려도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되셨죠? 되셨죠? 여기다 문서를 하나만 더 쓸까요? 만약에 그 어레이 안에, 그러니까 즉 리스트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원소의 개수가 0이 돼버리겠죠. 그죠? 0이 되면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럼 에러 발생하겠죠? 에러 발생하겠죠? 그런 거는 요 아규먼트 쪽에다가 설명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레이에 대한 설명으로, 만약에, 어레이가,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에러가 발생한다. 아마 그 에러가 아마 제로, 디비전 에러일 거예요. 어제 0으로 나눌 때 이런 에러 발생했었었죠.
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없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제로 디비전 에러가 어, 발생한다. 그래서, 원소를 하나라도 넣어줘라. 뭐 이런 정도로, 어, 부연 설명을 더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러 나지 않게 잘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함수를 호출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잘 넣어라. 뭐 그런 의미겠죠.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오류가 없이 잘 동작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다면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원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소가 있으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원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동작할지 그런 정도를 만드실 수 있으시면 돼,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작성하실 때, 데이터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도 정상적인 경우를 생각하고 정상적인 코드들을 먼저 작성을 하세요. 어.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뭐 뭐 테이블에는 이런 값들이 있겠지. 있는 경우가 정상인 경우고, 어, 그런 경우라면 경우를 위주로 먼저 코드들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가 실행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면, 그때 발견된 에러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에러 케이스를 머릿속에 다 담아놓고서 이거를 전부 다 막 에러가 하나도 안 나도록 코드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럼 못해요. 그럼 못해요. 테이블이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겠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행의 개수를 알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코드들을 먼저 작성을 해보고, 에러가 있으면, 그건 그때 가서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 일단은 동작하는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함수들을 이런 경우도 테스트해보고 저런 경우도 테스트해보면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느려져요. 그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회사에서도. 네, 자, 그럼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요, 요렇게 있을 때 최대값 9, 그다음 최소값 1, 요렇게 두 개를 찾자라고 하는 게 그 4번 문제고요. 4번 문제를 드린 의도는 리턴 값을 두 개를 갖는 거, 리턴 값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드렸던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def, 그 다음에 find, min, and max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들로 함수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는 밑줄로 연결을 했죠. 마치 뭐처럼 보여? 긴 뱀이 꾸불꾸불꾸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작성하는 변수나 함수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스네이크, 뱀, 스네이크 표기법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파이썬에서는 함수 이름과 그리고 변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듭니다. 보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함수 이름 가지고서 그 함수가 무슨 일을 할지 예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함수 이름만 보고서도 얘가 설명을 굳이 안 읽어도 아,
계산한다 평균을 그럼 안쪽에 있는 녀석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는다. 함수 이름이 그런 거니까 뭔가 안쪽에 있는 거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구나.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름만 보고서도 대충 그 기능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름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파라미터는 하나만 있으면 될 거고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기능은 숫자들의 리스트에서 숫자들의 그리고 여기서 숫자라고 하면 정수 또는 실수 숫자들의 리스트에서 여기서 최소값도 찾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최대값을 찾아서 리턴한다가 기능일 거고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기 위한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그 리스트를 저장할 변수가 array. 음, 리스트 타입을 저장하는 변수가 array.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을 숫자들의 리스트. 숫자, int 또는 float 타입의 숫자들의 리스트.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10개짜리든 100개짜리든 뭐 5개짜리든 몇 개짜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 최소값 하나, 최대값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턴하는 순서, 어, 리턴스, 리턴하는 값은 최소값,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이 순서로 리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써줘야 되겠죠. 앞에서 리턴하는 값이 최대값인지 아니면 앞에서 리턴하는 값이 최소값인지 이거를 문서로 써줘야 그래야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할 때 앞에 값을 뭘로 저장하고 뒤에 값을 뭘로 저장할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리턴한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서도 그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min이라고 하는 함수하고요. max라고 하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도 가능할 거예요. array, max, array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그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전달받으면 최소값 찾고 리스트를 전달받으면 최대값 찾아서 리턴하겠다. 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사실 의도했던 거는 직접 찾아보자. 직접 찾아보자고 직접 찾으실 때는 최소값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최소값이요. array의 첫 번째 원소로 그 다음에 최대값도 array의 첫 번째 원소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서도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원소를 가져야 된다. 받는 리스트. 왜 그러냐면 만약에 원소가 한 개도 없으면 이런 로직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리스트 안에 원소가 한 개도 없으면 이거 에러 납니다. 인덱스 0번이라고 하는 원소가 없어요. 에러가 나요. 그래서 문서에다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값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써준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반복을 하시면 돼요. 리스트 안에서 값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하시면 돼요. 만약에 x가 꺼낸 값이 더 작은 값이에요. 민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민의 값을 x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최소값을 찾는 로직. 최대값을 찾는 로직은 별도로 하셔야 돼요. else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x가 최대값보다 크다면 그때는 max 값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식은요. 서로 관계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없는 조건식이기 때문에 최소값보다 작은 값을 찾았으면 최소값을 변경하는 거고요. 최대값보다 큰 값을 찾았으면 최대값을 변경하는 겁니다.
두 개는 else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if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return min max 이렇게 하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로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테스트 해보시면은요. find min and max에다가 round numbers 넣으시면 첫 번째 값이 1, 두 번째 값이 9라고 나오죠. 그죠? 1이 최소값이란 뜻이고요. 9가 최대값이란 뜻입니다. 이거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변수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min value, max value 이렇게 그리고 print min value 그다음에 max value 이렇게 val이라고 썼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min va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1, max val에 저장된 값은 9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리턴 값을 두 개를 리턴하는 함수인 경우에는 리턴 다음에 리턴하는 값들을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런 함수를 호출할 때 그리고 리턴 값을 저장하고 싶으면 변수를 몇 개 선언하면 된다.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그 연습 문제로 드렸던 3번, 4번 문제까지를 전부 다 같이 해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목차를 선언하고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이란 뜻이에요. 기본 아규먼트. 기본값. 이런 뜻이에요. 우선 먼저 좀 정리를 먼저 좀 하자면, 음, 디폴트 아규먼트란 기본 값이란 뜻이잖아요. 기본 값.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함수 선언할 때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 괄호 안에다가 변수 선언하잖아요. 파라미터에 설정하는 기본 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디폴트 아규먼트하고 디폴트 파라미터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긴 하는데 파라미터는 선언하는 변수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디폴트 파라미터는 기본값이 설정된 변수, 기본값이 이- 있는,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 기본값이 있는 변수를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어, 함수를 호출할, 이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된 경우에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된 디폴트 아규먼트가 설정된 경우,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하지 아니면, 뭐가 사용된다? 그러면 기본값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기본값이 사용되는 거고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줄 수도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하면 그러면 기본값 대신 전달한 아규먼트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기본값은 무시되고 전달한 아규먼트, 전달한 값이 사용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디폴트 아규먼트, 디폴트 파라미터란 개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했던 적도 있어요.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프린트 함수 뭐죠? 프린트 함수에다가 안녕 하고 넣어볼게요. 근데 옆에다가 또 문자열로 이번에는 hello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다음 옆에다가 한글로 파이썬 하고 넣어볼게요. 또 하나 더 영어로 파이썬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프린트한테 프린트한테 문자열을요 4개를 주면 프린트는 어떻게 출력을 해주죠? 4개의 문자열을 4개의 문자열을 뭘로 구분해서 넣어주죠? 뭘로 구분했어요? 공백으로 구분했죠? 자, 프린트 함수 설명 볼까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파라미터죠. 이제 우리는 아그스가 파라미터라는 거 알고요. 별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고 별표 아그스가 프린트 함수의 아규먼트구나. 파라미터 선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SEP가 프린트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선언한 거구나. 알 수 있죠. AND가 프린트 함수에서 파라미터 선언한 거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앞에 있는 별표 아그스와 뒤쪽에 있는 SEP나 AND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런 파라미터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기본값이 있죠. SEP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공백이라고 하는 기본값이 있고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줄바꿈이라고 하는 기본값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어,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and 프린트 함수에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의 기본 값은 뭐다? 공백 한 칸이다. 그리고 우리는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값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주지 않은 거예요.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값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용이 됐어요? 기본값이 사용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뭘로 구분했어요? 공백으로 구분한 거예요. 기본값은 이거였었고요. 그러니까 공백 한 칸. 이거였었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호출할 때 프린트 함수를 호출할 때 and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를 전달한 적이 없죠.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죠. 그러면 뭐가 사용이 된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된다. 이거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디폴트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이 사용이 된 거예요. 여기 공백이 한 칸씩 공백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그게 기본값이 사용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때, 자, 똑같은 프린트 함수인데요. 아규먼트들 똑같이 줄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이 줄 거고요. 근데 뒤에다가 end에다가 쉼표를 줄게요. 자, 우리 이거 썼던 적 있죠? 한 줄에다가 숫자 10개씩 출력할 때 우리 이런 거 쓰지 않았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end가 아니라 SEP. SEP. 자, 이번에는 위쪽과 아래쪽 다른 점이 뭐예요? 안녕과 헬로우를 구분할 때 공백이 아니라 뭘 줬어요? 쉼표를 줬죠.
헬로우와 파이성 구분할 때 쉼표. 파이성과 영문 파이성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쉼표를 줬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지만 우리가 아규먼트를 줬기 때문에 뭐가 사용이 된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아니라 우리가 전달한 아규먼트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 디폴트 아규먼트 대신 디폴트 아규먼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백이죠. 공백. 아규먼트 대신 함수 호출할 때 전달한 값. 여기서는 쉼표죠. 값이 사용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런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프린트 함수가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함수 중에서 메시지 주고 숫자 하나를 주면 그 숫자 개수만큼 메시지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의 새로운 버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def. 함수 이름은 repeat, message.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to라고 2를 더 붙일게요. message. 첫 번째 아규먼트는 message, 두 번째 아규먼트는 n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값을 줄 거예요. 자, 얘가 뭔가요? 얘 n은 변수 선언한 거니까 파라미터. 그리고 그 파라미터의 값을 미리 주고 시작을 했죠. 이렇게 파라미터에 미리 주고 시작한 값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함수를 선언할 때 누군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값을 두 개를 줘야 돼요. 출력할 메시지와 몇 번 반복할 건지 숫자를 줘야 되는데 그 숫자 부분은 기본값을 주겠다예요. 무조건 한 번은 출력하겠다라는. 아니면 값이 없으면 한 번은 출력하겠다라는 의도로 기본값을 주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기본값 안 주고 시작한 거죠. MSG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기본값을 설정하지 않고 시작을 한 거고요.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기본값을 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위쪽에서 만들었던 repeat 메시지와 다른 점이에요. 안쪽에서 하는 일은 똑같아요. 반복문, in, range, 그리고 프린트 하겠다, 메시지. 똑같습니다. 자, 일단 실행. 그럼 함수가 만들어졌겠죠. 함수가 만들어졌겠죠. 자, 위에서 만든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eat, message, so. 자, 메시지만 줄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몇 줄이 출력이 되죠? 한 줄이 출력이 되죠.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 몇 개 줬어요? 아규먼트 몇 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규먼트들은 순서대로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메시지에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호출할 때 n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n이 몇 개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n은
기본값이 얼마로 설정이 된다? 기본값이 1로 설정이 된다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한다는 얘기는요. 함수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 안에서 이런 코드가 됐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는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은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규먼트를 MSG한테 줬으니까 MSG는 안녕하세요란 코드가 실행되는 거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선언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럼 아래쪽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n값 1일 때 그럼 range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복문은 한 번만 프린트문은 한 번만 동작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얘기예요. 얘, 얘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른다.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니죠.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하지만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다라고 해서요. 있다라고 해서 쓸 수 없는 건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하면 이 경우는 hello라고 하는 문자는 메시지로 가는 거고요. 3이라고 하는 값은 n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함수 안에서는 이런 코드가 생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메시지는 hello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n이 1이었는데 호출할 때 n이 뭘로 바뀌었다? 3으로 바뀌었다 인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n의 상태는 뭐예요? 3인 거죠. 그죠? 우리가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지만,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지만, 거기에다 새로운 값을 넣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어. n이라고 하는 변수는 2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3을 새로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뭐 그러면 얘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얘로 바뀐다예요. 얘로 바뀐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를 호출하시는 방법은 디폴트 아규먼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디폴트 아규먼트 대신에 우리가 아규먼트를 직접 주는 경우. 그래서 얘는 그 디폴트 아규먼트 그냥 기본값이라고 할게요. 기본값 n equal 1을 사용하는 경우인 거고요. 어, 얘는 어, 얘는 기본값 대신에 n이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디폴트 아규먼트 어려운 개념 아니죠.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프린트 함수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린트 함수를 만들어 줬겠죠. 그죠? 누군가 프린트 함수를 def하고 만들었을 텐데 def하고 만들 때 파라미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선언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뒤쪽에 있는 네 개는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었던 거예요. 얘만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출력할 내용들이었던 거고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굵은 글씨로 써드릴게요.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파라미터들.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들은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 뒤에서만 선언할 수 있어요. 앞에서 선언하시면 안 돼요.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디폴트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위쪽이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인데 디폴트 파라미터를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보다 먼저 선언하면 문법 오류예요. 파이썬에서는 그렇습니다. 파이썬에서. 이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음,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냐, 뭐 아니면 뭐 R이라고 하는 언어냐,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문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파이썬인 경우는 파이썬인 경우는 디폴트 파라미터가 기본값 없는 파라미터보다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기억하지 못해도요.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에러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를 먼저 선언을 했고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는 나중에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디폴트 파라미터란 이렇게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인데 얘네들이 다른 파라미터들보다 먼저 나오니까 얘가 얘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 문법의 위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 왜라고 물으시면 저도 할 말은 없고요.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들은 항상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 뒤에서만 선언합니다.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들을 먼저 쭉 선언하고 그 다음에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요. 프린트 함수도 보세요. 프린트 함수도 보시면은요.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가 먼저 있고 뒤쪽에는 쭉 하고 기본값이 있죠. 그죠? 얘부터 기본값이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파라미터도 그 뒤에 있는 파라미터도 그 뒤에 있는 파라미터도 전부 다 기본값을 가져야만 돼요. 어. 중간에 어떤 거 하나가 기본값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그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기본값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SAP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데 AND가 기본값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럼 문법 오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def, repeat, message 3번 이렇게 만드는데 n은 1이고 메시지를 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자, 이 코드 실행하시면 이거 에러 난다는 뜻이에요. 실행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죠. 에러 내용 보시면은요. 신텍스 에러. 신텍스 에러가 문법 오류예요. 신텍스가 문법이란 뜻이고 에러가 오류란 뜻이고요. 신텍스 에러라고 써져 있죠. 자, 그리고 그 내용 보시면은요. 파라미터인데, 파, 파라미터인데 without a default.
디폴트 값이 없는 파라미터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디폴트 값이 없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누구예요? MSG. MSG. MSG가 follow 뒤쪽에 있다. 누구 뒤쪽에 있다? 파라미터인데 with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뒤쪽에 있다. 그거는 뭐다? 그거는 문법 오류다라는 뜻이에요. 문장 그렇게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디폴트가 없는 파라미터가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가 follow 뒤쪽에 있다. 뒤따라 나온다. 뒤쪽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뒤쪽에 있다? with a default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 뒤에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앞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얘가 뒤에 있으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 표시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음, 요게 문제다. 요게 순서가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제가 주의라고 하면서 써드리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만들어 보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에러를 보고서 이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순서 두 개 바꿔주면 된다. 예. 순서 두 개 바꿔주면 된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